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의 여야가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신청이 마감됐고 국민의힘은 8일까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에 나설 후보를 이달 내에는 확정 지을 방침인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내일이면 공천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공천 심사 기준 방법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각 당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민주당은 그 기존의 틀대로 그 후보자 추천 방식이 있어가지고는 경선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장의 경우에는 50대 50 비율로 해서 일반 경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과 권리당원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경우는 100% 권리당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자 이제 서류 심사라든가 면접 심사에서 이제 부적격자 판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틀대로 성비위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든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라든가 아동 학대 전과, 교통 음주운전이라든가 강력범죄에 연루됐던 분들은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 제도하고 감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청년,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 다문화 가정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라든가 탈당한 전력이 있다라든가 해당 행위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감산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까지 공천 신청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그런지 지금 예비 후보들뿐만 아니라 공천 신청에서도 문정손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 단체장들보다도 한 2배 정도 넘는 이 신청을 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천 기준을 보자고 한다면 중대 범죄에 관련된 부분들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2018년 그 윤창호법이 실행된 이후에 있어서의 음주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이번에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내오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번 공천에서의 가장 큰 이슈와 관점들은 PPAT라고 하죠. 공직자 기초 자격 평가 시험을 4월 17일 날 실제 전국의 고사장에서 치른다고 하는데요. 이 전체를 보면은 3개 과목, 8개 연역, 30문제를 60분 동안 풀도록 나와 있는데, 여기 대상들은 기초의원이 됐던 광역의원이 됐던 모두 다 치러야 되는 거고,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70점을 넘어야 자격을 지어주고,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60점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예 공천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이러한 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특히 밑으로 내려가는 기초단일수록 의원들에 있어서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시험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당원 당규뿐만 아니라 자료 해석 능력, 그리고 현안과 주요 이슈와 관련된 본인에 대한 사고를 측정하는 이러한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정사선 처음 실시하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의 자격 기준으로 작동을 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번 낙선의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불복한 무소속 출마도 있지 않을까. 변수를 따진다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변수 아닐까. 오늘도 발표됐습니다만 도지사 선거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 중요 또 최대 변수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최대 변수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도지사가 후보군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오늘 발생했는데요. 원창묵 그 원주 전 시장이 민주당 예비 후보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고 또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단 한 명의 후보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중대 사안이 좀 발생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론 재공천 공고를 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전략공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법이 좀 전해지는데요. 전략공천의 주요 대상은 다 알다시피 이광재 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강원도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현역 의원 차출론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나와 있는 황상무 전 KBS 앵커와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더불어 가지고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가족의 변수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오늘 뉴스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그 원창묵 시장이 이제 그러게 말입니다.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에 있는데 각 당은 지금 강원도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 충청도에서 승리를 하는지 여부가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 공천이라는 측면보다는 전략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이광재 의원이 아니더라도 강원도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을 이제 내세워야 된다는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창묵 시장이 부담을 느껴서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경선에 입후보했던 후보들은 경선 대상자들은 경선에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직이 경선 대상자 자체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불복, 무소속 출마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금 늦추어지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선거구가 합쳐졌을 때 그럼 공천 순위 경쟁이, 순번 경쟁이 또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합당이 되었을 때 그 지역 그 정치인들에 대한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분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일정 부분 반발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 이 부분이 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례의원에 관계된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례의원 항상 공천했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됐던 게 비례의원 공천 여부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천 장사라고 이렇게 좀 비난을 받았던 부분들이고 이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현재 당 지휘부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당 주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는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을 모신 최고의 인재 자리로서 비경쟁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로 세워지는 것들이 주로 당의 주류에 있어서 줄 세우기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이 주로 앞번호를 받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천에 대한 주된 잡음에 대한 부분들이 뒤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야 모두 공천에 비례대표 공천에 우선순위 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야겠습니다. 특히나 선거구 획적이 지연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재문 변호사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참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최대 관심사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광역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원의 정수와 구역표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총정수 그리고 구역표에 대해 가지고는 시도조례 그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광역의원의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그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조례로 이걸 얼마든지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수가 있는 상황, 4인까지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금 강원도에서도 원주, 춘천, 강릉, 홍천을 제외하고는 다 3, 4인을 뽑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로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에도 8개 선거구에서 2곳만 3인을 뽑고 있고 6개 선거구는 지금 2인씩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지금 광역의원 그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그 선거구 내에서 그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이동이 생길 텐데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예비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어디서 해야 될,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후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후보자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선거구가 피선거권에 상당한 침해가 되고 50여일이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게 입법이 안 됐다는 건 상당히 입법 부작위로 헌법에 반하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강원도 도의회도 과연 이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이 되지 않고 지방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얼마든지 조례로 이거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정치만 쳐다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문 변호사님, 나철승 소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